네, 안녕하세요. 강프렉탈입니다. 오늘 5월 6일 금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증시의 반등 언제쯤 나올까? 네, 답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반등이 제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연락처 010-6720-4656 1번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무료 추천주 안내해 드립니다. 한번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죠?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증시 보시면 지금 다우 지수랑 나스닥 모두 다우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을 하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자, FOMC 나스닥 5% 떨어져. 그 이유는 바로 0.75%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 때문에 원래 반등을 했었는데요.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모두 반납하고도 더 떨어진 모습인데,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이 우선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게 국채 금리가 오름세로 또 이어지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경기 둔화의 가능성 그리고 불확실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분이라고 볼 수 있죠. 차익 실현의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긴축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의 상승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 대폭락장이 올 수 있다. 생각보다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어도 S&P 500 지수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아직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아직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바로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차분하게 좀 관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장을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대다수가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진 모습인데요.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등을 했었는데 모두 지금 토해내면서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2%대 하락을 보여주었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5%, 네이버 3.5% 최저점을 갱신하였죠 지금.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다. 46만 원대에서 지금 26만 원대까지 오늘 기록을 했었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카카오 그룹주들 접근 금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페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카카오페이,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 보시죠. 제가 접근 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5만 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9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그룹주들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 공매도에 지속이 되고 있다. 공매도가. 그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페이가 좀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던 모습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돈을 벌지 못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제일 먼저 매도의 어떤 타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총 대형주들 한번 살펴보면 에코프로비엠 최근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또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LNF도 또 4%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이고, 펄어비스 최근에 하락을 했는데 조금 반등을 한 듯 싶다니 추가 하락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공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도 지금 지지선이 지금 이탈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최저점을 또 갱신을 하였고, 쉽지 않을 것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좀 섣불리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추세의 반등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 특히 오늘 게임주의 어떤 대장이었던 이제 위메이드도 지금 많이 10% 가까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대형주 같은 경우,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는 대형주 같은 경우 하락을 했다고 섣불리 반등 나오네 섣불리 매수하시면 바로 물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총 대형주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종가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싸다. 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시 종가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싼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좀 쉽게 접근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번 주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망을 하는 것이 좋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거래 재개를 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접근 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돈을 잘 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 기업의 어떤 횡령 이슈나 임원의 어떤 뭐 배임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점이라고 좀 함부로 잡기보다는 좀 시장 상황에 맞기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떤 시장에서 좀 그 기대감에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이제 접근을 하셔야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했던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10%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대형주가 하락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가에 사는 것이 제일 싼 경우가 많다. 오늘 장 초반에 급락했을 때 여기 개인 투자자도 아마 매수세가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키움에서 지금 매수 상위 35만 주 순매수 들어왔었고요. 예, 여기서 거의 4.5%로 시작했는데 10%로 마감한 모습. 쉽게 반등을 못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프리카 TV도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NC소프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주식 유튜버 분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지금 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섣불리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 함부로 저점을 예측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유의하셔야 될 건 기관 투자자들 무조건 매수 리포트만 내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를 보면 대부분 이제 매수 리포트만 내기 때문에 목표가가 하향되는 리포트는 그 종목은 일단은 제외해야 된다. 투자 대상에서 그 점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최근에 어떤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이 많이 나왔었고 사실상 지금 많이 눌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섣불리 접근할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시장 조금 살펴봤고요. 기사들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석탄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뭐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땐 관련주들을 띄우기 위한 세력이 아닌가. 왜냐? 지금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거든요. 이건 가능성일 뿐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보고 이런 기사를 보고 따라서 매매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러시아 관련 뉴스들은 한 번씩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 번씩 살펴볼게요. 러시아가 한국 포함 비호국가 대상으로 원자재 수출 금지한다고 발표. 석탄도 하나죠. 러시아는 어떤 석탄의 대부분을 이제 아시아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자재 수출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아시아까지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자국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더 힘든 상황이 되겠죠. 서로 국가 간에.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또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 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유연탄 수입이 중단되면 그만큼 다른 국가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석탄 국가의 석탄 구매 수요가 몰리면 수천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그래서 석탄 관련주들은 지금 좀 상승세를 최근에 보였던 모습이고요. 예, 내용을 구체화될지 세부 발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뭐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전력도 영업적자 전망치 30조 원으로 제시하였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 다른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탄 관련주들이 지금 수출 금지 가능성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봉쇄 조치 제로 코로나 못 박은 시진핑이라고 나오는데 코로나 봉쇄 조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물류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물류 가격도 상승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지금 어떤 공급난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도 좀 전망이 됩니다. 예, 시장 상황 같이 살펴봐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섣불리 저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죠. 9일날 전승절이 중요한 이유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먼저 하나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5월 9일 전면전 선언설이 터무니없다고 러시아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9일 전 전면전 터무니없다고 부인하였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 날짜에 진행을 하기는 쉽지 않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허위 기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면전 선언설이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없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총통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영국 국방장관의 입장이죠, 이건. 예, 지금 러시아 측도 지금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전면전을 내세우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습격은 없다.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게 9일 전승절이 중요한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전 선언 가능성은 낮다. 요약 내용 요약인데요. 전면전 선언 가능성은 낮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상황 자체는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추가 전쟁이 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전쟁이 확대되면은 거의 2차 세계대전만큼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럴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국민지역의 나치 승리는 러시아 자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푸틴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협상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물가 상승 때문이거든요. 물가 상승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에 기인합니다.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과 긴축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악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지금 겹치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오르고 또 경기가 둔화되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 안정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러시아의 자원이 상당히 많은데,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끝내야만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들한테도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들은 우크라이나 신공전기 우크라이나는 지금 협상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냉전 협상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많이 화가 난 상황이죠. 지속적으로 협상 시도를 했는데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합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협상은 하지 않을 것. 냉전 상태를 향한 경제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데 약 760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전쟁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향후에 전쟁이 만약에 평화 협상이 되면은 제일 먼저 수혜주는 재건 관련주가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극적으로 어떤 타협이 되기 전까지 지금 전쟁이 또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섣불리 예측하지 마시고 저점을 잡기보다는 추세의 전환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면 업종 차트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를 해주는 듯한 모습이지만 이게 지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또 실리기도 하였고 충분히 추가 하락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오히려 아니면 매매에 익숙치 않으시다면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관망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